자, 마지막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죠. 자, 그림은 X의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한 번씩 다 구해보려고요. 자, 20%야. 자, 20%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용액의 질량 90g 분의 그죠? X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한 것이 20%라고 하는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게 되면 X의 질량은 몇 g이 있었겠구나? 18g이 있었겠구나. X의 질량은 18g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물의 질량은 72g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X하고 물의 몰 분율은 몰수는 몇 대 몇이야?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X의 경우에는 분자량 60이라고 했으니까 60분의 18대 물은 화학식량 우리 18인 거 알아야 되죠? H2O니까 18분의 얼마야? 72야. 이런 거 해가지고 구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문제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놨고요. 나의 경우에는 산몰 농도인데 100ml래요. 자, 산몰 농도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용액의 부피 0.1L 분의 용질의 몰수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용질의 몰수는 0.3몰이야 나올 것이고 화학식량이 60이라고 나왔으니 이 0.3몰의 질량은 18g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수용액에 녹아있는 X의 질량은 우리 방금 좀 아까 구했었잖아요. 그쵸? X 18g이고 여기도 18g이 나와야 할 터이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가에 증류수 10g을 더 넣었대요. 그러면은 증류수 10g을 더 넣게 되면은 총 용액의 질량은 100g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 X는 18g이 녹아있으니 퍼센테이지 농도 구하시게 되면은 그쵸? 질량 퍼센트 농도는 18%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1ml에 포함되어 있는 X의 양이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 지금 100ml당 100ml 속에 0.3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ml에는 몇 몰이 들어가 있겠니?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분의 3몰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10번 갈게요. 0.5몰 농도의 HCl 1리터를 만들고 싶대요. 자, 시판되는 12몰 농도짜리를 준비했대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나 0.5몰 농도짜리를 1리터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 0.5는 1리터분의 몰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몇 몰이 필요하냐면 이 HCl이 0.5몰, 2분의 1몰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구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를 보아하니 이 12몰 농도짜리 HCl을 가지고 2분의 1몰 농도를 만들고 싶은 걸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12몰 농도짜리 몇 밀리리터를 준비하면 되니? 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테니까 자, 12몰 농도짜리 V 밀리리터, V 밀리리터면 1000분의 이제 V 리터가 되는 거겠죠? 를 한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몰이 나오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 부피 구하시게 되면 이거 풀어주시게 되면은 3분의 125라고 하는 값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취해서 3분의 125ml를 취해서 1리터짜리 어디다 넣으면 될 것이고 부피 플라스크에다 넣는다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게 되면 0.5몰 농도짜리 HCl 1리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증류수의 질량은 얼마였거든요? 자,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일단 이 1리터의 질량이 필요해요. 1리터의 질량을 구하려고 보니 여기가 뭐가 나와 있냐면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밀도 D는 부피 얘네들 1리터니까 1000ml를 고쳐주셔야 되죠. 1000분의 W. 그래서 1리터면은 1000D
g이 이제 용액 전체의 질량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0.5몰 농도의 HCl이 1리터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아까 구한 것처럼 HCl이 몇 몰이 있다. 0.5몰이 포함되어 있어. 2분의 1몰이야 라고 해서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 0.5몰의 질량을 구하려면 HCl의 분자량인 A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용액의 질량이고 그리고서는 용질 HCl의 질량이 0.5A니까요. 이 1000D에서 0.5Ag을 빼시면 g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선 킬로그램으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을 전체 얼마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답 5번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농도, 몰농도에서부터 애들 농도 몇 몰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구하는 것부터 해서 밀도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1번부터 가볼게요. 자, 다음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2와 B2가 반응하여 기체 X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A 대 B 대 C 이렇게 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뭐를 줬느냐 하면 여기에 반응물의 부피를 서로 다 다르게 해서 중값을 줬고 생성물을 줬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생성물의 부피가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생성물의 부피가 같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응을 한 반응물들의 부피도 다 똑같았겠구나. 똑같은 양만큼씩 반응을 했겠구나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보면 B2, 3하고 B2, 4가 다 반응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도 A2가 다 반응을 한 애들일 것 같아요. 아, 내가 X라고 하는 애가 2리터가 만들어지려면 A2는 1리터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로 갔더니 다에서 만약에 A2가 2리터가 다 반응하면 여긴 4리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2리터밖에 안 됐다는 건 이 2리터 중에서 1리터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한 개 반응물, 그러니까 얘네들이 2리터밖에 못 만들어낸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냐면 B2가 3리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래서 B2 3리터가 다 반응을 할 때 얘는 1리터밖에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B는 1대 3대 2가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반응식의 개수 구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하실 때에는 한 개 반응물 찾아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B2가 3 반응을 하느라고 2밖에 안 만들어졌다면 얘 4 집어넣어주면 더 반응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한 개 반응물로 쓰인 거는 다 쓰인 거는 A2가 다 쓰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으셔야 되겠고 다에서도 역시 얘 2리터가 다 쓰이면 여기 X가 늘어나야 되는 거였잖아. 가하고 나의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2가 3이 다 쓰인 거예요. 그리고 생성물의 부피가 다 똑같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쓰인 A2와 쓰인 B2의 양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A2는 1리터가 쓰인 거고 B2는 3리터가 쓰여서 얘네들이 2리터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구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금속 X가 포함되어 있는 탄산염의 열분해 반응에서 양적 관계래요. 얘네들 이렇게 우리한테 뭐까지 다 줬냐 하면 화학 반응식까지 다 줬어요. 1대1대 1이래요. 개수의 비가 1대1대 1이잖아요. 몰수의 비도 1대1대 1일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얘네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원래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 같아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CO2가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X2CO3를 도가니에다 넣었는데 도가니 질량은 210g인데 처음 집어넣은 게 247이잖아. 그치? 그 얘기는 내가 X2CO3를 얼마를 넣어준 거냐면 37g을 넣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225g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자, 247이었던 게 225가 됐으면은 22g이 감소했죠. 그 22g이 바로 누굴 거예요? CO2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CO2의 화학식량은 얼마라는 거 알고 있고요. 44 모르시면 밑에 있는 걸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CO2의 몰수와 X2CO3의 몰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X2CO3의 화학식량분의 37은 뭐가 될 거냐면 CO2 화학식량 44분의 22와 몰수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몰수 양쪽 구한 거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M은 즉 X2CO3의 화학식량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7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고 그 74라고 하는 값은 X의 원자량 2개에다가 탄소의 원자량 12, 산소의 원자량에다 3을 곱한 48을 더한 것이 7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X값은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X의 원자량은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CO2와 그 다음에 X2CO3의 몰수의 비가 서로 어떻다라는 걸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몰수를 우리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구할 거예요. 처음 집어넣어준 X2CO3의 질량이 37g이었고요. 발생한 CO2가 22g인 걸 이용해서 얘네 둘이 서로 몰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X2CO3의 화학식량 구해줬고 그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걸 구해 보시게 되면 X의 원자량은 7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중단원 마무리 끝났고요. 저는 다음 그 수능 실전 문제 있는 데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